항상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동을 하시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만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밖에서 햇빛이라도 꼭 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혈압과 이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뵙기에는 여기 계시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저혈압이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추억하자면 기운이 좀 떨어지고 아무리 잘 먹어도 기운이 떨어지고 좀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떨어져서 못했던 좀 약한 그런 시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저혈압은요, 사람을 기운 떨어지게 하고 맥이 자꾸 풀어지게 하고요. 하고 싶은 건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하려고 하면 뒷마무리를 잘 못해요. 저도 예전에 저혈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점이 뭐냐면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집중해서 끝까지 일을 못 해낼까? 나는 의지력이 약한가? 그래서 제가 의지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의지력과는 관계없는 저혈압에서 오는 증상이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저혈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 저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소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혈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저혈압은 저혈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심장이 이완과 수축을 하지요. 그럴 때 압력을 표현하는 것인데 저혈압 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저혈압 환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혈압은요,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잃게도 만들어서 쓰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저혈압입니다. 먼저 이 저혈압은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몸은 그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가 되면 이 영양이 피를 타고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으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이 피를 통해서 이쪽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영양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에는 이런 영양뿐만 아니라 산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영양 플러스 산소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영양에 산소가 작용을 해서 여기 에너지를 태웁니다. 에너지를 태워서 그것은 우리 인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원이 풍부하면요, 세포가 건강하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일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영양이 조금 가겠죠. 조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이걸 태워도 에너지가 여기처럼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조금만 가담합니다.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기운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요. 몸 전체가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 이 세포가 기운이 없으니까 영양 흡수가 떨어져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영양이 없어지니까 기운이 별로 안 생기는데 뇌 쪽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뇌 쪽에도 영양이 부족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영양이 부족한 피가 뇌로 가면요, 뇌세포도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의 기능이 퇴화되는 거,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뇌가 하는 일 중에는 삼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혈압인 경우에는 삼각이 자꾸 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요, 뇌가 건강하면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다시 활력을 충전합니다. 근데 만약 이 저혈압인 경우에 영양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기운이 별로 없으면, 그렇죠, 잠을 깊이 못 자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뇌세포가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뇌의 기능 저하가 다양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양이 부족한, 에너지가 부족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들이나 우리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들도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어떨까요? 근육도 충분한 에너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도 점점 약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저혈압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참 이런 저혈압이요, 젊은 시절에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이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비율을 들자면 중국은 저혈압이 조금 한국보다는 조금 없습니다. 한국은 중간이고 일본은 더 저혈압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좀 습이 많고요, 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저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저혈압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서 보통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거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조심해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참 일하고 왕성하게 해야 될 때, 뇌도 왕성하게 써야 될 때 장애를 받는데 해결책이 없다니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양의에서도 저혈압의 원인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혈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적인 거로 생각하고 그것은 감내해야 될 짐이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혈압은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음식은 많이 먹어도요,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물을 집어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저혈압인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미 설명이 나온 것처럼 저혈압이 발생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소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저혈압이 안 됩니다. 기운이 생기고요. 잠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나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을 다른 말로 영양실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대답이 나온 것처럼 소장의 건강이 회복이 되면 저혈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저혈압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소장과 직접 관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소장을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말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소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처방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소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처방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장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별로 해결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한 문제고 이 저혈압은 참 골치 아픈 그런 질환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기천, 명기천 드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무슨 경험을 하시죠? 예, 거의 대부분 다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점점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식사를 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드셨던 음식 그대로 드셔도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예, 바로 소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기천, 명기천이 소장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탁월하게 소장의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기천, 명기천 드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기운도 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하면서 만성 피로가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 기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요. 소장의 기능이 살아나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일을 해도 그렇게 지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요. 예전에는 한 두세 건 상담하면 아주 피곤했을 텐데 어떤 분들은 10건 이상 상담을 해도 끄떡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이 좋아지면요. 몸은 급격히 회복되고 따라서 저혈압도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을 위해서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혈압이십니까? 또는 저혈압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소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지식이요. 제가 보통 한의원에 가면요. 기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래서 봄, 가을로 보약을 해 드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에 뭐 7, 80만 원 아니면 뭐 특별히 무엇을 넣어서 100만 원 이상. 그래서 그런 보약들을 한 제, 두 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마다. 그러면 그 보약의 효과를 어떻게 알죠? 그때는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몇 달 지나고 나서 감기가 잘 안 걸리거나 감기가 걸렸는데 좀 일찍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서 아, 보약을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드셔서 조금만 작은 효과만 있어도 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소장이 회복이 되면 그까지 일쯤이야. 그래서는 아마 며칠 안에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장이 좋아져서 한 달 이상 지났다고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근육이 살아나고 장기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소장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장 여파에 따라서 저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